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케이스는 이제 바지 사장 섰다가 100억 이상의 어떤 채무를 뒤집어 쓰고 파산에 이르게 된 케이스인데, 배우자가 공교롭게 집이 있습니다. 3억 원어치, 3억 원짜리. 근데 이제 유심히 살펴보니까 상속받은 거라서 제가 환가를 안 하고 종료한 사건입니다. 한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2018년 4월 16일날 선고했고요. 58년생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요. 배우자 처소유 3억 원어치 주택에. 건설회사 이제 직원이었고, 이때 2014년에 15년에 땡땡I, CI라는 대표이사에 그 대표이사로서 이제 바지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7년 사이에는 감리원이었고요. 현재는 땡땡 ENC의 사내이사로서 뭐 특별하게 월급은 없습니다. 동서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실질 대주주의 권유로 신규 계약, 공사 연장 계약, 설계 변경, 하자 보증 계약 등 법인의 모든 계약에 대표이사 연대 보증 쓴 겁니다. 바지였죠. 근데 실질 대주주가 이제 사기꾼임이 밝혀져 채무자도 회사에서 해임된 후 연대 보증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에 이르는 사안입니다. 부모님 계시고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 배우자는 학습지 및 방문 교사입니다. 아들 둘이 있습니다. 파산 채권은 118억입니다. 엄청나죠. 그동안 회사한테 연대보증한 게 다 터진 거죠. 재산은 뭐 카니발 2001년식 200만원, 현대해상 15만원.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쟁점이 있는 게 성동구에 있는 배우자 명의 집합 건물, 이제 뭐 빌라 같은 거예요. 3억 원짜리. 근데 이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2010년에 배우자가 친정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겁니다. 이건 이제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봐야죠. 기여도도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도 이제 관악구에 토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것도 81년 6월에 상속받은 겁니다. 등기부상 명확해서 이것도 고유재산이죠. 이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껏 바지 쓰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명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과감하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뭐 일확천금보다도 리스크를 과감하게 해서 망하면 나만 망하는 거고, 파산 면책으로 날리면 되는 거고, 뭐 가서 성공하면은 몇십억, 몇백억 부자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진짜 그런 취지대로 된다면. 근데 망했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명의는. 집도 배우자 명의지, 어머니 명의지,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자기가 다 있으면 하기 힘들죠. 건설공제점은 채무자가 사내이사라는 점을 재직하여 파산관제인 사무실 우편으로 고지하여 재산상태 조사 시 참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내이사도 명목상 걸어놓은 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등기부상 고유재산임이 명백합니다. 상속재산임이. 그래서 이제 배우자 거는 뭐 상속재산이 명확해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조사해서 문제점이 없다라고 해서 종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내이사, 이 땡땡 ENC 사내이사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을 정도로 뭐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건 이겁니다. 채무자는 수년 동안 감리원으로 월 3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점이 인정되고, 현재 자발적 실업으로서 채권자의 급여 압류 일원화에 근로를 중단한 점이 명백하고, 현재로서도 월 300 정도의 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업상의 보증채무로 100억 원 이상의 채무를 10년간 일반 회생 절차를 통하여 변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뭐 일정 정도 아마 화해를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화해를 해서 이제 변제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뭐 화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